그 다음에 우리 교재 388페이지 볼게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FTP, 즉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 FTP 그 보안이 있어요. 그래서 자, 1번 FTP라고 하는 건 뭐 말 그대로 파일을 트랜스퍼 전달하는 프로토콜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 FTP고요. 자, 얘는 인터넷상의 컴퓨터들 간에 파일을 교환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며 인터넷의 그 TCP/IP의 응용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FTP죠. 즉 우리 요거 그 FTP 딱 그 보면은 이렇게 요거 딱 선택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내 클라이언트에 있는 게 서버로 가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서버에 있는 게 나한테 오거나 자 이런 그 파일을 보내거나 받거나 그때 쓰이는 게 바로 FTP죠. 뭐. 자,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송신할 수 있다. 뭐 FTP를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데이터를 무료, 거의 뭐 무료나 아니면 저렴하게 할 수가 있죠. 또 용량이 큰 것도 보내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뭐 뻔한 그 내용이니까요. FTP 자 연결이 있는데 이 FTP를 이용해서 특정한 디렉토리로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연결한다 하는 거죠. 즉 그 FTP를 파일을요 주거나 받거나 자 그때 이제 그 쓰죠. 그 다음에 자 정상적인 서비스의 연결 커넥션을 위해서는 FTP는 특이하게도 두 개의 포트를 씁니다. 즉 20번과 21번 포트를 사용하는데요. 21번 포트로 제어를 하죠. 제어를 하고 이제 제어가 끝나면은 실질적인 파일을 보내거나 받는 거는 20번 포트를 이용합니다. 즉 20번 포트에서 파일을 보내고 21번 포트에서 제어를 합니다. 포트를 두 개를 쓰고요. 자, 만약에 FTP에 접속했는데 로그인까지는 됐어요. 즉 이거 뭐예요? 21번 포트로다가 제어가 됐는데 자 파일 목록이 안 나오거나 전송이 안 되면은 자 그거는 방화벽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포트는 0번부터 최대 65,535번 사이에 부여하죠. 서버에서는 그래서 그 1024번부터 그 65,535번까지의 포트는 막아놓죠. 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요 포트 했었죠. 즉 그 어디냐면은 페이지 175페이지에 보면은 그 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1번부터 1023번, 1024에서 49,151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5,000번대 이렇게 있는데 1번부터 1023번은 웰론 포트 즉 그 뭐예요? 자 메이저 벤더사들이 이미 약속해 놓은 포트니까 내가 이제 그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요 포트는 쓰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등록된 포트는 자 소켓용으로 사용하는 거 연결 그 소켓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적 포트는 요거죠. 자 얘는 매번 접속할 때마다 포트 번호가 동적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는 뭐 이거 써야죠, 뭐 이거. 그래서 자 서버 소켓 포트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게 그 동적 포트고요. 자 이제 이 얘기 이제 우리가 그 포트 FTP는 자 20번과 21번. 그래서 그 뭐 포트라고 하는 거는 자 논리적인 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람은 FTP 이러면은 뭐 되지만은 컴퓨터는 그냥 20번과 21번 그렇게 숫자로 부여하는 게 낫죠. 그게 이제 그 포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데요. 자, 요렇게 논리적인 의미의 포트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그 다른 포트는 뭐 스위치 같은 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꼽는 거 있죠? 요거 이렇게 꼽는 거. 그것도 포트였죠. 자, 이거는
그 물리적인 포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리적인 포트. 자, 그래서 예, 자, 요거고요. 요거는 포트는 자, 막아놨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시면은 자, ETC 밑에 FTP 유저스에서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을 해서 접근을 제한한다. 자, 요거 있잖아요. 그 현업에서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게 FTP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한번 그 ETC 밑에 FTP 유저스를 딱 봤는데 거기 보니까 내 아이디가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은 딱 느낌이 FTP 유저스, 아, 사용자들을 여기에 등록시켜야지 FTP를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딱 이름이 그렇게 돼 있죠. 한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찾다가 결국에는 아, 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는 뭐예요? FTP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바로 요 FTP 유저스에 있는 내 아이디를 딱 지우니까 그때서야 FTP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요거는 많이 실수를 하세요.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름을 FTP 유저스라고 딱 이름을 줘 놓으니까 마치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FTP에 접근이 안 돼요. 예, 이름을 참 웃기게 이거를 줘놨는데 자, 그래서 389페이지에 보면요. 그 FTP로 연결할 때 접근이 통제가 되는 파일 있죠. 자, 첫 번째가 ETC 밑에 그 FTP 유저스. 예, 즉, 거기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접속이 뭐예요? 안 돼요. 거부돼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host.deny. 예,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자, 특정한 IP죠? 걔는 자, 접근이 안 돼요. 예. 근데, 자, host.allow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걔는 접근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접근을 통제하는 파일은 자, FTP users, 그 다음에 host deny. 거기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런데 host.allow에 등록되면은 걔는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제가요. 전에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그 유닉스 시스템에서 FTP를 자, 계정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거. 네. 그건 뭐예요? ETC 밑에 FTP 유저스예요, 이거. 네. 요거 ETC 밑에 이거였어요. 네. 이거죠, 이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없도록. 이름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한번 문제가 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죠, 이거. 접근을 제한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클라이언트에서 FTP 모드를 액티브 모드나 또는 패시브 모드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요것도 뒤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요. 우리 그 389페이지 그 표 밑에 자, 3번에 보시면은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 액티브 모드. 먼저 액티브는 자, 능동 모드고요. 자, 액티브 모드에서 원격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포트를 서버 단에서 지정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자, 서버 관리자가 포트를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더 안전하다. 그냥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액티브 모드가 더 안전해요. 그 이유는 뒤에 해드릴게요. 자, FTP의 디폴트 세팅은 액티브 모드예요. 근데 단 로그인까지는 잘 됐는데 클라이언트에 방화벽이 있으면은 파일을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자, 그 그림 있죠? 자,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클라이언트고 오른쪽에 있는 거 그 서버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 상황은 클라이언트가요. 지금 얘가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자, 이제 업로드 하는 거예요. 업로드. 그죠? 업로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 둘 다 20번 포트가 제어죠? 저기 20번 포트가 전송이고
21번 포트가 제어죠. 당연히 서버도 21번 포트로 제어를 하고 20번 포트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타임라인을 딱 그리고요. 자, 먼저 클라이언트가 제어 포트를 이용해서 서버에 21번 포트를 접속을 해야죠. 지금 얘는 뭐예요? 로그인을 해야 돼요. 자, 21번 포트로 자, 로그인을 해야죠. 자, 이거는 마치 그거 똑같아요. 자, 서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얘 지금 액티브 모드예요. 야, 네가 있잖아. 20번 포트로 접속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서버한테. 자, 그러면은 자, 서버가 그 알았다고 하죠. 즉, 그 21번 그 제어 포트로다가 알았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서버가 20번 포트로다가 접속을 시도합니다. 즉, 자, 서버가요, 클라이언트의 20번 포트로 접속을 해요. 서버가. 그러니까 주체가 서버죠. 그래서 이게 액티브 모드인 게요. 서버를 기준으로 서버가 뭔가 액티브에게 접근했죠. 그래서 제가 액티브 모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연결된 거죠. 그래서 그 20번 포트 이제 그 OK가 이제 그 된 거니까 자,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 20번 포트로다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죠. 업로드. 요게 업로드고 요게 다운로드죠. 요렇게. 자, 요렇게 하는 게 액티브 모드예요. 즉, 자, 전송 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접속을 시도했죠? 요거. 자, 접속을 시도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 방화벽이 있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화벽이 있거나 공유기, 우리 그 IP 공유기가 FTP를 몰라요. 모르면은 자, 로그인은 됐겠죠? 로그인은 됐는데 실제로 파일 전송이 안 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액티브 모드이고요. 즉, 자, 액티브 모드에서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접속을 시도한다. 그래서 이름이 액티브 모드예요. 액티브 모드. 그리고 이 액티브 모드가 더 보안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이게? 서버에 더 많은 그 보안 문서가 있겠죠? 근데 서버가 능동적으로 열죠.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 액티브 모드예요. 액티브 모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번 볼게요. 이 패시브 모드는 뭐냐면요. 이 패시브 모드는 뭐 그 반대죠. 그죠? 자, 패시브 모드는 원격 사용자가 임의의 포트로 접속을 해요. 그래서 20번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21번으로 제어를 하는데 21번 포트를 사용하고 자, 여기 1024에서 65,535 사이의 포트 두 개를 임의로 사용해요. 누가? 클라이언트가. 따라서 이 패시브 모드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 관리자는요, 자기 그 서버의 그 포트를요, 미리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즉, 1024에서 65,535번까지 포트를 모두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패시브 모드가 됩니다. 즉, 자, 1024에서 65,535번까지 얘를 다 열고서 기다려야 돼요. 서버가. 그래서 보안상 좀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거예요.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고요. 얘는 지금 자, 패시브 모드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21번 포트와 20번 포트로 하는 거죠. 즉 21번 포트로 제어를 하고 20번 포트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겠죠. 자, 이렇게 타임라인을 딱 그리고요. 자,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21번 포트를 이용해서 자, 로그인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로그인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패시브 모드는
클라이언트가, 자, 패시브 모드는,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접속 시도를 하죠. 네. 즉, 자,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1024번 이후에 포트를 임의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클라이언트가, 자, 서버에 3267번 포트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서버는요,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포트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포트, 그러니까 1024번 이후에 모든 포트를 다 열어놓고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3267번 포트는 이미 열려 있겠죠? 그러면은, 자, 거기로다가 접속을 시도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자, 서버 입장에서는 얘는 뭐예요? 패시브죠? 이게 뭐예요? 자, 서버는 1024번에서 65,535번 사이의 포트를 일단은 몽땅 열고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안 위협이 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그거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 패시브 모드고요. 그러니까 그 패시브 모드는, 자, 보안상 안 좋다. 예, 그것만 그냥 아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자, 요 문제가 요게 한번 나왔어요. 자, FTP에 관한 설명 중, 자, 틀린 거예요. 가번, 네트워크에서 컴퓨터 간 파일 송수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예, 맞죠? 나번, FTP는 두 개의 잘 알려진 포트, TCP 포트, 즉 21번과 20번 포트 사용하죠. 포트, 자, 20번은 제어하고 21번은 데이터 연결한다. 반대죠, 지금. 그죠? 자, 21번으로 제어하죠. 자, 21번이 제어고요. 20번이 뭐예요? 전송이죠. 그잖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자, 20번 가지고 전송하고, 21번 가지고 제어했고, 20번 가지고 전송했죠? 예. 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라번. 자, FTP는 기본적으로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를 지원한다. 예. 네, 맞죠. 그래서 그 4번에 보시면은, 그 FTP의 그 보안 취약점인데요. 자, 먼저 임의의 계정으로 로그인 시도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사용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유추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뭐 SCP나 아니면은, 자, Secure FTP 또는 FTPS 등이 있어요. 그 3번. 그 다음에, 자, 3번은요, FTP의 보안 대책으로 반드시 서비스 사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FTP 서비스를 사용 금지하는 것이 좋다. 예, 가능하겠죠. 이런 게 바로 FTP의 그 보안 취약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익명 FTP, 얘는 어나니머스 FTP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공개된 FTP 서버를 익명 FTP 서버라고 하면 그 호스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계정이 없어도 애나니머스 또는 FTP라고 하는 로그인명으로 FTP를 실을 수가 있다. 이건 우리 그 공짜 FTP 있죠? 예,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암호는 필요가 없고요.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요 형태만 맞으면 돼요.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래서, 자, 로그인한 다음에는 자유롭게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프리웨어나 문서 등을 공급한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익명 FTP는 아이디로 애나니머스나 FTP를 사용한다. 그리고 패스워드로 게스트 또는, 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때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실제 비밀번호가 아니고요. 자, 누가 접속하고 있는지 서버가 로그에 그냥 기록하는 데 쓰이는 것일 뿐이므로 유효하지 않은 임의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도 체크를 안 해요. 즉, 그냥 내가 123 골뱅이 abc.com 이래도 그냥 얘는 돼요, 그냥. 중간에
골뱅이자만 있으면은 다 되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FTP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 임의의 계정으로 로그인 시도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사용자 계정의 패스워드를 유출할 수가 있다. 네, 그죠? 나번 사용자 인증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뭐 SCP나 Secure FTP나 FTPS가 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다번 자, 익명 FTP, 즉 Anonymous FTP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사용자 아이디와 이거죠. 유효한 게 아니죠. 예. 유효한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패스워드로 요구한다. 예, 틀렸죠. 그 다음에 라번. 자, FTP 보안 대책으로 반드시 서비스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FTP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도 좋다.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391페이지 그 FTP 바운스 공개を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